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4월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요. 이제 내일 네. 모레면 5월이 되고, 이 5월 하면은 뭐 좋은 달이긴 합니다만 한숨이 나오기도 하고, 예. 행사가 많아요. 네. 그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예. 이렇게 마음도 바쁜 그런 달이 돌아왔습니다. 예. 또 벌써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뭘 챙겨야 되는 날이 네, 많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건강검진권이라든지, 네. 주름 성형이라든지, 어. 뭐 치아 임플란트 네. 이런 건강 관련 상품들이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근데 그 이전에 사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평소에 잘 챙기실 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미리 챙겨야 될 게 많은데 그중에 최고가 건강이 아닐까 그럼요. 예,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 특강에서는 100세 시대를 살기 위한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양회운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사람의 오복 중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뜻하는 강령이 네. 치아 건강과 관련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그만큼 치아 건강이 우리 몸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맞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치아가 없다고 해서 사람의 목숨을 잃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 맛있게 마음껏 드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려면 치아가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게 앓게 되는 질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네. 특히 치아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다른가요? 네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끔씩 입술질도 하고요. 예. 병원도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알게 모르게 관리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는 캄보디아에 의료봉사를 갔을 때 보니까 예. 거기는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뭘 치료하려고 해도 가서 보면 다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고 예.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네. 치아가 그만큼 관리가 중요하군요. 그럼요. 예.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사례를 겪어 보셨을 텐데 네. 잘못된 치아 습관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자기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갈이가 있다든지 뭐 턱을 꽉 깨문다든지 그러신 분들이 이제 드문드문 계시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충치가 있다, 네. 잇몸에서 피가 난다 이렇게 그렇죠. 오시는데 네. 그것도 사실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러네요.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본인이 이게 잘못된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방법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의사 찾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니까요. 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죠.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떠셨어요? 예, 그동안 뭐 식사해 보시니까 쓰실만 하시던가요? 네. 예,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저 보러 오신다고 입소지를 꼼꼼하게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치과에서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예, 여기 올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떨려가지고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이 제 환자분들이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려고 제가 치과에서 하는 인사 한 말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사실은 제 주위 사람들이요 저한테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됐느냐 또는 치과 의사 생활하는 것이 괜찮으냐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의사분들이 들을 질문은 아니죠. 치과 의사 생활하는 게 괜찮냐?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치과를 오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대기업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 다니다가 다시 수능을 봐가지고 치과대학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력을 아시는 분들이 저한테 어떠냐, 회사 그만두고 좋은 회사 그만두고 치과를 와가지고 치과 의사 생활하고 있는데 할만하냐, 괜찮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좋습니다. 환자분들 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입안이 더 좋아져서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잘 왔다,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치과대학을 갔다면, 그래서 처음부터 치과 의사 일을 했다면 알지 못했었던 것들을 사실은 회사 다니면서 배웠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 충치만 없다 그래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입안이 깨끗하다 그래서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즐겁게 사느냐를 사실 회사 다니면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배웠기 때문에 치과대학을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치과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보면은요, 질병 중심으로 공부를 해왔어요. 제가 좀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는요, 질병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뭐냐면은 치과의 역사가 사실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 5, 60년 되는 역사 동안에 많은 치과 의사들하고 교수님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입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많이 밝혀냈고 그 치료 방법을 알아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충치 또는 뭐 잇몸 질환 그뿐만이 아닙니다. 입안에 구내염도 있고요. 뭐 교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구취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입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 질병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밝혀냈고요. 지금 치과 의사가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가 충치가 썩으면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잇몸 질환이 생겨서 피가 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아가 하나 빠져도 치아를 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가 다 없어져도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과 의사들하고 학자들이 노력한 결과죠. 그런데 지금까지 질병 중심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건강입니다. 제가 언제 이 질병하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어르신들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치아의 자 모양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치아 머리가 있고요.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잇몸이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요. 뿌리가 다 노출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런데 여기에 충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까맣게. 충치가 생겼어요. 그러면 치과 의사들은요. 이 충치를 보면 제거하고 싶습니다. 질병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 충치를 제거할 능력도 있고 제거할 방법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은 이걸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충치를 이렇게 파내버리면요. 충치를 이렇게 파내버리면 절반밖에 치아가 안 남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또 신경치료를 합니다. 신경치료는 이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이 있는데요. 이 신경을 여기서부터 구멍을 내가지고 신경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치아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남는 치아가 결국은 이쪽하고 요거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요거밖에 치아가 안 남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시다 보면 부러져서 오세요. 그러니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과연 치과 의사로서 입안에 있는 충치를 무조건 다 깎아내버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뿌리에 충치가 있으셨어요. 근데 이 뿌리에 충치가 까맣게 있는데 보기에는 싫죠. 그런데 이 치아라도 있어야 식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한다는 건 뭐냐면 식사를 잘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충치를 그냥 무작정 제거해버리는 것이 답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치과 의사들이 이전에 질병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벗어나서 정말로 건강을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 거죠. 사실은 치과에 오시면 저희들은 많은 치료를 합니다. 충치를 없애기도 하고 잇몸을 긁어 파서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치료를 열심히 하고 나면 저는 집에 가서 푹 쉬거든요. 그런데 환자분들은 집에 가서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은 질병을 보면
그 질병을 무조건 다 없애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질병을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 뒷감당은 환자들이 하는 거죠. 아프고 치아가 부러지고 식사를 못 하겠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말 건강하게 하는데 치과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제가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치과에서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 중에요. 가장 큰 질병 2가지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충치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네,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긴장했어요, 제가.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과에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치료의 8, 90%는 충치하고 잇몸 질환이죠. 이 충치하고 잇몸 질환은요, 만성 질환입니다. 급성이 아니고요, 만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환절기 때 독감을 걸렸어요. 본래 지금까지 독감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굉장히 젊다고 생각해서 예방주사도 안 맞고 감기 증상이 있길래 감기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막 근육통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죠. 그래서 독감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독감 검사를 딱 하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독감이네요. 이렇게요. 아니면 독감이 아니네요. 이렇게. 무엇로 결정합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있으면 독감. 독감 바이러스가 없으면 독감이 아닌 거죠. OX로 말할 수 있는 게 급성질환이고요. OX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만성질환입니다. 이제 저희 장모님이 고혈압을 앓고 계시거든요. 고혈압이 언제부터 고혈압인지 알고 계세요? 혈압이 언제부터? 140부터 고혈압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쟀습니다. 근데 140이에요. 그럼 나 고혈압이구나. 약 먹어야지. 이러고 다음날 일어나서 혈압을 쟀더니 139예요. 고혈압이 다 나왔구나. 이럴 수는 없죠. 고혈압은 만성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만성질환은요, 그 경계가 불분명해요. OX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치료하는 충치와 잇몸 질환은 만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좀 해보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는데요. 아까는 OX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만약에 충치고요. 여기는 정상치아라고 해보면은요. 여기 어딘가에 경계가 불분명한 거죠. 그래서 아주 충치가 심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별로 없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충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가? 충치기만 있어도 조금만 보여도 파내는 게 옳은가? 아니면 이거를 놔두는 게 옳은가? 이게 이제 건강에 관련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입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충치가 무작정 파낸다 그래가지고 치료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제가 좀 이따가 더 깊숙이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충치하고 잇몸 질환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시는데 오시면은 다들 저한테 뭐라고 여쭤보냐면요. 충치가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OX라면 충치가 몇 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시중에 어디 치과 갔더니 7개다 그러고 어디 치과 갔더니 2개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요. 만성질환이라 그래요. OX가 된다면 독감 검사면 어딜 가나 똑같겠죠? 하지만 충치 검사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성질환이어서 기준이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치과를 가시면 충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묻지 마시고 제가 충치가 많이 위험한가요? 제가 충치가 많이 심한가요? 아니면 충치가 좀 약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더 낫겠죠. 저는 치과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충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드시는 것도 드시고 입솔질 하시고 이거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충치가 점점 충치로 옮아갈 거예요. 치과 의사의 할 일은 이 충치가 이쪽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두거나 아니면 더 좋아지도록 유도하는, 그게 치과 의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게 충치입니다라고 하고 파내고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쪽으로 옮길 것인지 그 판단을 이제 치과 의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이 충치를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들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 충치를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지. 잘 안 닦이네요. 치아 구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감정이입 하시듯이 뇌이입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제가 치아를 좀 그려볼게요. 제가 뭐 화가가 아니어가지고요. 뭐 예쁘게 그리지는 못합니다. 자, 치아가 좀 틀어졌나요? 치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머리고요. 이게 뿔입니다. 유식한 말로 치관, 치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치과 가시면 머리, 뿔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세요. 머리 하면 다리여야지. 왜 머리하고 뿔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는 말이에요. 이게 치근이어가지고요.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뿔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웃기는 건 이 부분은 또 목이라 그래요. 머리라 그러고요. 저는 여기는 목이라고 표현하고 여기 뿔이라고 합니다. 충치는 주로 머리 이쪽에서 생기겠죠. 치아를 보면은요, 이 치아 안쪽에는 이렇게 바깥쪽에 층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이 층이 있는데요. 이 층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모자처럼 딱 씌워지고 있죠. 이거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뼈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아주 투명하고요. 단단합니다. 그 안쪽에요. 이 안에는 이제 신경이 분포하는 상아지를 하고 이 안에 이제 저희들 보통 신경이라고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또 이렇게 층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요. 자, 이렇게 뿌리가 이게 신경이 있고요. 이렇게 신경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서는 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리고 아픕니다. 이 바깥쪽은 아주 단단하지만 신경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무슨 일이 생겨도 하나도 안 아프죠. 대신에 이 바깥쪽이 망가지면 복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안 아픈 만큼 복원력도 없는 거죠. 이 안쪽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살아있어서 이 안쪽은 노출이 되면 시려요. 대신에 반응을 합니다. 뭔가 상처가 나면 안에서 반응을 해서 상처를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보통 범랑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맨 바깥쪽에 있는 층이고요. 그 안쪽에 있는 것을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책에서 보고 오셨어요? 상아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신경이라고 말하는 이 안쪽은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 신경치라고 말하는 건 이 치수를 뽑아서 없애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시리겠죠. 제가 이쪽을 좀 확대를 좀 해보면은요. 아이고, 제가 긴장돼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그러네요. 이쪽을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쪽 치아 표면은요. 이쪽 치아 표면은 우리 입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입 안에 있으면은요. 그냥 호공에 있는 게 아니고요. 치맥에 둘러싸여 있어요. 치맥.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 있잖아요. 침에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침이
많이 나오고 침이 건강하면 이 치아를 보호하고 있는 거고요. 이 침이 잘 안 나오고 이 침이 마르면 이 치아를 보호하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침에는 이 둘러싸고 있는 이 침에는요. 칼슘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우리 이 범낭지라고 하는 것도 수산화 인해석이라고 하는 칼슘 결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혹시 콜라에 치아 넣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제가 콜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콜라 좋아하는 거 보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콜라 먹지 말라고, 왜 그러냐, 뼈가 녹는다고. 그래서 고개를 끄덕하시는 뼈가 녹지는 않죠. 속으로 그냥 소화되는 건데요. 예, 콜라 안에 치아를 넣었을 때 녹습니다. 그 녹는다는 게 뭐냐면 부식을 시켜요. 칼슘을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이요, 뭔가 칼슘을 뽑아내는 것이 있으면 이게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칼슘을 뽑아내는 게 뭘까? 그게 산성입니다. 콜라도 산성이 있어서 뽑아내거든요. 우리 입안에 산성이 있지는 않잖아요. 물론 콜라를 입에 머물고 있으면 녹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 입안에 균이 있거든요. 우리 입안에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저분한 게 아니고요.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세균이 있어서 그거를 상주균이라고 합니다. 항상 있는 세균이에요. 그 세균들이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그 세균들이 그 음식을 이렇게 소화를 시킵니다. 소화를 막 시켜가지고 그 대사 작용 결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분비물이죠. 이게 대변을 보는 겁니다. 분비물이 뭐냐면 산성을 띠고 있어요.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치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기 어떤 균이 있다. 근데 이 균이 막 대사 활동을 해가지고 산을 여기서 막 분비해요. 그러면 치아에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뭐가 있죠? 침이 있습니다. 침이 다 쓸려 내버립니다. 침이 다 쓸려 내버리기 때문에 치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균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충치가 문제가 되겠죠. 이 치아 표면에 충치가 붙은 것을 이게 세균들이 붙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치아 표면에 세균이 붙어 있다 그래서 치면 세균막이라고 합니다. 치면 세균막이요. 이 치면 세균막이 있으면 이 표면에 세균들이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세균들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세균들이 이 치아 표면에 있는 이 세균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하면 단 걸 먹거나 하면 그걸 열심히 소화시켜가지고 산성을 막 분비를 합니다. 그러면 콜라 속에 치아를 떠뜨린 것 같, 이게 넣어뜨린 것 같이 여기서 칼슘이 막 빠지죠. 여기서 칼슘이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게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나는 거죠. 이렇게 구멍이 납니다. 미세하게. 이게 충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은요, 충치를 없앨 수가 있어요. 안 걸리게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겠습니까? 요 치매세균막을 없애버리면 되죠. 치매세균막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치매세균막이 있다고 해도 치매세균막 안에 있는 세균이 먹을 거리가 없으면 분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됩니다. 안 먹으면 돼요. 세 번째는요, 여기에 있는 이 칼슘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칼슘이 안 빠져나가게 하면 되죠. 뭔가를 해가지고, 코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안 빠져나가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치면 세균막을 없애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안 먹는 걸요, 이 치과 의사들이 하는 말로는 식이 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거를 좀 조절하는 거죠. 식이 조절한다 그러고요. 여기에 이 구멍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불소도포 하는 겁니다. 네. 불소도포 하는 건데요. 이 불소의 효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불소 효능이 뭐냐면 여기에 구멍 난 이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에 불소가 들어가서 딱 채워져 버려요. 불소가. 하지만 안에까지는 못 파고 들어가고요. 표면에만. 그래서 얇은 코팅하는 것처럼 표면에만 조그마한 구멍이 났을 때 거기를 불소가 메꿔버려요. 그러면 이 불소는요, 산성이 있어도 안 빠져나와요. 그냥 거기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보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소가 표면에만 거의 있기 때문에 계속 담궈 먹고 치매세균막 그대로 있으면 결국은 생기겠죠. 그래서 충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면 예방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치매세균막을 없애든지, 치매세균막을 아셔도 전문가가 되시는 거예요. 치매세균막을 없애든지, 아니면 불소 도포를 하든지, 아니면 식이 조절을 하든지. 요 식이 조절 됐을까요? 식이 조절. 제가 요거 치면세균막 관련을 해가지고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조금 보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화면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치과에 온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이가 시리다고 왔어요. 충치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이가 시리다고 왔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 나이거든요. 고등학생 나이인데 이가 시리다고 와서 제가 의아했죠. 그래서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면 보시기에 뭐 멀쩡해 보이시나요? 뭐 까만 것도 없고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잇몸이 좀 부어 있는 것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충치가 보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착색을 하면 치면세균막이 착색이 됩니다. 이렇게요. 보기에 괜찮았던 것들이 이렇게 착색을 하면 보입니다. 왜냐하면 치면세균막의 색깔이 치아색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잘 안 보이죠. 이 아이는 틀림없이 이를 닦고 왔습니다. 틀림없이 이를 닦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남아있죠. 지금 색깔이 저렇게 착색이 된 부분은요, 치면세균막에 묻어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 부분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충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 사진을 보고 충치가 몇 개입니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 그렇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충치가 생기고 있는 중이죠. 뭐냐면 충치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치아의 표면이 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치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땡겨 와야 됩니다. 땡겨 와야 됩니다.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보통은 스케일링이라고 알고 계세요. 치석 제거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치석을 제거하는 거하고 치면세균막을 제거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치석은요, 이 치면세균막이 오랫동안 쌓여 있으면 그게 단단해져요. 입안에 있는 칼슘이나 인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단단해집니다. 그 치석 안에는요, 세균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석이 있다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치석을 제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석은 거칠거칠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면에 묻은 치면세균막은 아무리 이를 닦아도 안 닦여요. 거기 계속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충치가 생길 수 있는 치면세균막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충치를 제거한다는 이유로 치석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케일링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 치면세균막이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이 치면세균막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세균까지 다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착색하는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이를 닦는 겁니다. 이솔질이죠. 이솔질을 잘하면 저 치면세균막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솔질을 열심히 하면 치면세균막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 충치도 하나도 안 생기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치아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의 구조가 이를 잘 닦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요. 머리만 제가 그려볼게요. 치아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옆에 또 치아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요 치아하고 요 치아 요 사이 딱 붙어 있거든요. 이를 아무리 닦아도 여기는 잘 안 닦여요. 안 닦여요. 그래서 충치가 생기는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솔질을 잘 하시니까. 생기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어느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해요. 누가 이를 안 닦겠습니까? 이를 다 닦습니다.
그런데 이를 닦아도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위에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더 확대하면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이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칫솔 모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아마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세균은요 여기까지 갑니다. 칫솔로 아무리 닦아도요. 이 부분이죠. 홈이 패여져 있는 그 부분으로는 칫솔을 아무리 닦아도 안 들어가요. 칫솔이. 그러니까 치면세균막이 있는 곳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세균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요, 이게 닳아지거든요. 이게 닳아져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민두름하게 됩니다. 홈이 없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기에 충치가 생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홈이 팩 파여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홈이 많이 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막 치아가 올라올 때는요, 이게 깊어요. 막 올라올 때. 그리고 이 표면이 아주 강화가 덜 됐어요. 입이 딱 입안에 치아가 올라올 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입안에는 침이 있다고요. 이 침이 치아를 더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이가 탁 올라오면 여기 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홈으로 치면세균막, 그러니까 세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무리 이를 열심히 닦아도 충치가 생겨요. 게다가요, 여기 이렇게 있는 충치들은요, 아주 고약하게도 나 충치 있다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충치가 요렇게 생겨요. 위에는 또 안 보여요. 위에는 그대로 있고, 이게 거뭇거뭇하니 안쪽으로 깊게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가 충치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봤을 때 어머니들이 여기 실처럼 조금 있는데요 했는데 파보면 이만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이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 그저 입술질을 열심히 하라고 될 일은 아닌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더 남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불소하고요, 식이 조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단 거를 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불소도포를 정기적으로 도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불소는 너무 과량으로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 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불소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영구체에 좀 영향을 줘요. 그래서 마구막 먹으면 안 되고요. 이제 영구체가 다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게 치과에서 지시한 대로 불소도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영구체가 올라온 다음부터는 불소도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불소도포도 아까 말씀드렸죠. 표면만 된다고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습니다. 식이 조절도 아무리 단 거를 안 주려고 노력을 해도요. 학교에서 먹습니다. 유치원에서 줍니다. 옆에서 막 누가 줘요. 아무리 부모님이 안 주셔도 옆에서 다 자꾸 단 걸 줘요. 그러니까 결국은 식이 조절도 안 되죠.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을 치과 의사들이 발견해낸 게 바로 홈 메우기입니다. 뭐냐면 여기 홈 있잖아요. 여기 홈을 여기 위에다 메꿔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혹시 충치 세균이 있었어도 여기를 막아버리면 대사 활동을 못하죠. 산성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홈 메우기 실란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 홈 메우기 실란트도 충치가 생겨버리면 못하죠. 여기 충치균이 다 있으면 할 수가 없고요. 충치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약간 진행된 것은 홈 메우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홈 메우기도 중요한 건 잘 막아야죠. 그리고 막아놨는데도요, 이 홈 메우기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여기 막았는데 떨어질 때 있거든요. 떨어지면 이제 메꿔놨으니까 충치 안 생기겠지 했는데 치과 가보면 충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얘가 잘 떨어져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치과로 오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과로 와가지고 충치가 없으면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충치가 없으면 홈 메우기를 하게 되고요.
정기적으로 와서 홈메오기가 안 돼 있거나 떨어졌으면 또 보충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고요. 또 한 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 부분은요. 입소질해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처럼 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치가 생깁니다. 여기에. 언제부터 생기냐면요. 용구치가 다 올라오면 여기에 생깁니다. 보통 한 고등학생쯤 되면 여기에 생겨요. 여기는 중학교 때까지 생기고요. 보통은요. 여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생깁니다. 어른들도 많이 생겨요. 이 부분은 순전히 다 식이 조절 실패해서 생기는 겁니다. 입소질하고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뭘 먹느냐에 따라 여기에 충치가 생기는데요. 어른들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충치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충치가 많을까 싶어서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습관이 잘못된 습관인 거죠. 뭐냐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커피를 드신대요.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입가심한다고 이렇게 심지어 입술질도 하고 나서도 드세요. 그거 드시면 그 안에 설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탕만 설탕이 아니고요. 그런 음료수, 커피 다 설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입가심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충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요,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 닦는 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치과를 갔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치과를 처음에 제가 갔을 때가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였을 것 같아요.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났었거든요. 입소질 할 때 이를 막 닦으면 피가 났어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피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치과를 갔더니 잇몸병이 있다 그래서 그때 스케일링을 받고 잇몸 치료도 받고 무려 충치도 10개나 치료하고 그때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충치 치료를 할 때 전문가들이 저는 알지 못했는데요. 저는 충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잇몸 질환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가 볼 때는 잇몸 질환이 심한 거였고 충치도 10개나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정기적으로 동료 치과 의사들한테 갑니다. 가면은 스케일링도 하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혹시 충치가 있는지 살펴봐주고 그리고 입술질도 해주고 잇몸 치료도 해줍니다. 이제 동료 치과 의사가 좀 뭐 하면 제가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거울 앞에 보고 제가 긁어내기도 하는데요. 아직은 앞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충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치과에 오시면 이런 부분들을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치매세균막을 착색을 해가지고 그 치매세균막에 있는 부분들을 다 닦아내요. 보조기구를 통해 가지고 다 닦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불소도포 해주고 그리고 식이 조절도 뭐가 문제인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가셔서 내가 과연 충치가 더 심해지는 방향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충치가 멈춰져 있는 방향으로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와서 그렇게 평가를 받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들어서 충치 관련해 가지고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이 충치가요 멈출 수가 있습니다. 예방을 넘어서서요. 충치가 이미 있거든요. 충치가 이미 있는데 그 충치를 방금 이 원리만 깨달으면 그 충치를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막는 거죠. 봉쇄시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치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함께 같이 환자분과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입술질도 잘 해야 되고 식이 조절도 해야 되고 불소도포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미 충치가 생겼더라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만성 질환으로서의 충치 그러면 치과 의사에게는 두 가지의 전략이 생긴 겁니다. 예방하는 거 하고 그리고 충치를 관리해서 멈추도록 하는 거 하고. 그래서 예방과 관리를 이렇게 하려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와가지고 적절한 입술질 방법과 치매세균막 관리를 받는 것이 좋겠죠. 충치 이야기 재밌습니까? 네. 이제 아까 충치 말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맞추셨던 잇몸 질환. 잇몸 질환도 아주 재밌습니다. 뿌리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있고요. 치아 머리입니다. 좀 안 예쁘네요. 다시 그려볼까요? 치아 머리 같습니까? 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치아 뿌리는요, 뼈에 붙어 있죠. 이렇게 뼈에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뼈라고 그러고요. 뿌리입니다. 칙은 치조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뼈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잇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잇몸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치과 의사들은 이 부분을 치주라 그럽니다. 뭐 치아 주변이다 이렇게 해서 치주. 그래서 치주 질환이 있다, 또 잇몸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어디냐면 이 옆입니다. 이 옆에 치아 옆에. 그런데요, 이 뿌리하고 이 치조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요, 그냥 막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인대처럼 이렇게 치아하고 뼈를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치주인대라고 합니다. 놀라운 조직인데, 놀라운 부분인데요. 이 치주인대는 그저 치아가 뼈에만 붙어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치아가 움직임을 허용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단단한지 바삭거리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맛도 느낄 수 있는 기계적 감각 수용기가 있는 조직이고요. 또 안에 이 치주인대 안에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뭐 섬유아세포라든지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몸에 무슨 일이, 이 치주 조직에 무슨 일이 생기면, 잇몸에 무슨 일이 생기면 방어하는 세포들이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치석이 이렇게 붙으면요, 이 치석 표면으로 치면세균막이 달라붙겠죠? 이 치면세균막이 이렇게 달라붙으면 여기 안에 세균들이 막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이 세균들은 외부에 저항해야 되는 세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붓죠. 여기 잇몸이 이렇게 벌겋게 붓습니다. 충혈이 돼가지고 벌겋게 붓고요. 그리고 부은 다음에 이 치석이, 이 심연세균막이 오래 있으면 또 치석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연세균막 위로 치석이 계속 생기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치석이. 그러면 결국은 이 잇몸뼈가, 이만큼 있던 잇몸뼈가 이렇게 녹아버립니다. 이렇게 녹아버려요. 염증 반응 때문에 녹아버리고. 그런데 잇몸은 계속 부어있고.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에는 잇몸이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부어있고, 이 잇몸뼈는 녹고 있고, 그리고 이쯤 되면 이 안쪽에서 고름도 생깁니다. 이 안에서 고름이. 고름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꾹 누르면 노란 고름이 쭉 나옵니다. 많이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잇몸병으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잇몸병도 치면세균막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세균이 치석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곳에 염증을 일으키고 고름을 생기게 하는, 그러면서 잇몸뼈를 녹이는 게 잇몸병이고 치주질환인데요. 그런데요, 이 치면세균막에 있는 이 세균하고 이 치주인대나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저항하는 이 세포하고 뭐가 더 힘이 셀까요? 우리가 힘이 더 셉니다.
이 입안에 있는 상주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치면세균막은 그 안에 있는 세균은요, 우리 몸에 있는 저항세포보다 힘이 더 약해요. 우리가 더 힘이 세요.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이 치면세균막이 있어도 우리 몸이 건강하면은 못 파고들어요. 우리 몸이 건강하면. 우리 몸이 약해지면 파고 들어가고. 그럼 우리 몸이 언제 안 건강해지느냐?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든지, 과로를 했다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담배를 많이 피운다든지,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면 세균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다들 오셔서 간밤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더니 잇몸이 다 들떴다고들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게 맞는 말입니다. 몸이 안 좋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버리면 이쪽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잇몸뼈가 녹아버리면은요, 이 잇몸뼈를 다시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치도 한번 치아가 망가지면 원래대로 회복이 어려운 것처럼 잇몸 질환도 이 상태까지 가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세균이 우리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몸이 좋아지면 나아요. 몸이 안 좋아지면 다시 또 아파요. 그러니까 치과를 좀 가야지 하고 한 2, 3일 버티시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안 가세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들어갔다가 좀 멈췄다가. 왜? 힘이 약하니까 세균이 막 못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탁 파고 들어갔다가 갑자기 몸이 좋아지면 못 파고 들어가고 가만히 있다가 또 몸이 안 좋아지면 또 파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잇몸병은 키우는 겁니다. 잘못하면. 치과를 자주 오시지 않으면 잇몸병은 키우시는 거죠. 충치도 생기면 결국은 충치 치료는 치아를 파내고 재료를 떼우는 것처럼 잇몸뼈도 이미 녹아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충치도 생기기 전에 잇몸뼈도 녹아버리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자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치과를 꼭 보내셔야 돼요. 자주. 이쪽에 이제 말씀드렸던 치면 세균막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잇몸뼈가 이렇게 있는데 잇몸뼈가 녹아버리고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도 나오고 고름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 안에 치면세균막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를 열심히 닦아도 이 치면세균막을 다 제거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면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서 지금까지 치과 의사들이 아까 질병 중심이라 그랬죠. 이 치면세균막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 치석을 다 없애야 되겠다. 이 염증 조직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치료 방법을 무엇을 동원했냐면 다 긁어내는 거를 동원을 했습니다. 여기 안에 뭐 염증 조직 있으면 긁어내고, 여기 안에 뭐가 쌓이면 긁어내고, 그냥 긁어내면 아프니까 마취해서 긁어내고, 스케일링해서 파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균의 힘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면 이길 수 있겠죠. 이 잇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치과 의사들이 알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사지를 해주면 돼요. 마사지를 손으로 이렇게 문대라는 게 아니고요. 무얼로 마사지를 하냐면요. 이솔로 마사지를 해요. 칫솔로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를 잘 닦으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까 충치가 있을 때 이 닦는 거하고 잇몸 질환이 있을 때 이 닦는 것이 목표가 다릅니다. 잇몸 질환이 있을 때의 목표는 잇몸을 마사지를 해가지고 잇몸의 힘을 키워주는 거고요. 충치는 치면세균막을 완벽하게 없애는 거고. 그래서 칫솔도 좀 다릅니다. 칫솔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래서 이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면 그쪽 잇몸이 건강해지는데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또 있습니다. 옆에 치아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뼈가 이렇게 있겠죠? 잇몸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잇몸병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여기에서 생겨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서. 그럼 이 치아하고 치아 사이를 마사지를 해야 되거든요. 치아 사이를 마사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치간 칫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 건데요. 가장 효과적인 마사지 방법은 이 부분을 칫솔로 두드려주고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칫솔로 두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잇몸이 헐어서 오세요. 절대로 세게 닦으시면 안 됩니다. 상처 납니다. 어느 정도 힘이냐면요. 이렇게 두드리듯이. 우리 그 화장실 가서 녹화하지 않습니까? 녹화할 때 막 두드리지 않고 살짝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힘으로 두드리듯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야 잇몸아 단단해져라 안녕하니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시면서 잇몸을 이렇게 칫솔로 살며시 살살살살 두드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뭐 200g 정도 된다, 뭐 150g 정도 된다 그러고 뭐 시간은 뭐 10초, 15초 한 군데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안 닦이는 부분이 있어요. 각도가 이게 안 나와요. 각도가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이소지를 잘한다고 해도 심지어 저도 안 닦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치과를 오셔야죠. 그래서 이 이솔질을요, 전문가 이솔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칫솔도 특이하고 이솔질 방법도 좀 특이합니다. 뭐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 이솔질 방법으로 잇몸을 두드려주면 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한번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잇몸이 부어있는 모습 한번 좀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치아는 깨끗하죠. 근데 잇몸이 부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 이 환자분은요, 나이가 21세, 그러니까 20대 초반밖에 안 됩니다.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습니다. 어디가 부어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 부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솔질이죠. 전문가 이솔질하고 치매세균막 관리를 하고 간단하게 스케일링을 했더니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깔아앉죠. 보시면 치아하고 치아 사이 이 부분에 공간이 비죠. 공간이 비는데 치아하고 치아 사이 공간이 비는 이유는 잇몸뼈가 녹으면서 잇몸이 주저앉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끗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가끔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케일링 했더니 잇몸이 주저앉았다. 뭐 치과를 갔더니 주저앉아가지고 다 시리다. 뭐냐면요, 잇몸뼈가 녹아버린 상태고 잇몸이 부어 있는데 치료를 잘 해가지고 잇몸이 가라앉으니까 공간이 비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시리기도 하고 보이기에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결국은 그 전에 가야죠. 그 전에. 예.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안 좋아지냐면요, 보통 30대 되면서 이게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다 나빠진 다음에 막 40대, 50대 돼가지고 피 나오고 고름 나오고 이럴 때 오시면 안타깝죠. 그럴 때 오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오셔가지고 그쪽 관리를 받으면 충치가 생기기 전에, 그리고 잇몸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과연 건강하게 치아를 자기 치아를 보존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가 되면 자기 치아가 없으면은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치아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노년의 행복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사에 하면 치아가 20개는 돼야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연 치아를 100세까지 20개를 가져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충치 때문에 치아를 파내는 일도 없애야 되겠고, 잇몸 질환 때문에 치아를 뽑는 일도 없애야 되겠고, 그런데 치과 의사들은 이미 잇몸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고 충치도 예방하고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과를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면 되는데요. 꼭 오실 때 아파서 오세요. 아파서 오세요. 그러니까 충치가 많이 생겨서 아프다고 오시고 잇몸이 퉁퉁 부어서 고름이 막 나올 때 오세요. 그러면은 치과 의사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질병을 없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질병을 없애는데 급급하지 않고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때쯤 오십시오. 그래서 정기검진 하세요. 정기검진 하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래오래 80세, 100세 이때까지 오래오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되는데 그때 자연치아를 가질 수 있도록 아프기 전에, 시리기 전에, 뭐 피나기 전에, 고름나기 전에 치과를 꼭 미리 오셔가지고 관리를 받고 그리고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것이 질병으로 진행되지 않고 건강한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잠깐만요. 네, 오늘 충치 또 잇몸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앞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의사를 찾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정말 아프기 전에 통증이 오기 전에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방하고 관리하고. 그래요. 네. 치과를 얼마나 자주 나가야 되나요? 그러면은 한 달에 네. 정기적으로 그냥 정해놓고 가도 될까요? 정기적인데요. 뭐냐면 환자분들마다 예. 관리하시는 방법이 다르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다르세요. 충치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충치 위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주 오셔야 되고요. 예. 이소지를 잘 못하셔가지고 치매석인막이 잘 제거가 안 되신 분들도 자주 오셔야 되고 예. 그 주기를 정해야 되는데요. 그 주기는 치과의사 와, 상담을 해야 상담해서 네. 주기를 근데 정해야 돼요. 치과는 왜 이렇게 무서운가요? 좀 잘 안 가서요. 안 가집니다. 네. 우리 방청객 열심히 들으셨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네, 되게 안녕하세요.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네. 어머니도. 네. 저도 이제 이가 안 좋으니까 더 열심히 들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식당에 갔다 오든지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면 꼭 그 이쑤시개로 뭐 이렇게 이물질을 쓰시잖아요. 제거를 하죠. 예, 예. 예. 음식물을 제거하는데 그게 이렇게 제거한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잇몸이 이렇게 구멍이 좀 뚫릴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 이 사이가 생각이 벌어진다고 들어요. 뭐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떻게 한 게 좋은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쑤시개는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훌륭한 보조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식사하시고 나서 치아 사이에 음식이 끼면 이쑤시개로 이렇게 빼내는 건 아주 좋은데요. 네. 문제는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는 너무 후벼파세요.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잇몸은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서 거기를 막 후벼 파버리면 피가 나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데요. 근데 자꾸 후벼 파시거든요. 거기를 세게 파세요. 왜냐면요, 시원합니다. 네. 거기가 왜 시원하냐면요, 네. 염증이 있어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소지를 하시다가 그냥 음식만 떼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파내면 뭔가 시원하고 그러면 나 치과 가서 한번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원한 게 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네. 도움이 되셨죠? 예. 그리고 다른 분의 궁금하신 분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네. 가는 소금으로 이를 닦는데 입념이 가는 소금을 닦으면 입념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네. 그걸 알고 싶고요. 가는 소금이어도 어떤 소금을 써야 될지 네.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칫솔이 없을 때는요, 손으로도 닦고 나무가지를 이렇게 빻아가지고도 닦고 그랬습니다. 치약이 없을 때에는요, 이렇게 소금도 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변변치 않을 때 썼던 겁니다. 분명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좋은 칫솔, 좋은 치약 예.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예. 굳이 그것을 쓰실 필요는 네. 없겠죠. 예. 그럼 목욕탕 가면 소금 있는데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성분들은 예, 아직도. 예. 예. 그리고 한 분 더 질문을 가볼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스케일링은 자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한지 말씀해 주세요. 요즘 스케일링 보험이 돼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요, 때가 끼는 부분은 항상 때가 끼고요. 안 끼는 부분은 안 낍니다. 치아도 치석이 쌓이는 부분은 많이 쌓이는 부분 정해져 있고요. 잘 안 쌓이는 부분 또 있고 그러거든요. 무턱대고 뭐 6개월, 1년 있다가 무조건 가서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치석이 잘 쌓이는 분들은
치과에 가시면 부분적으로 그 부분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보험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무슨 숙제하시듯이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약속 정해서 오시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가시면 필요한 부분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치석을 떨어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아를 바깥쪽에 있는 범랑질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걸 떨어내면은 치아에 뭐 금이 가거나 뭐 흠집이 생기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치석이 훨씬 약해서요. 치석이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치과에 오셔가지고 부분 스케일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네. 특히 그 잇몸 마사지 하라는 얘기를 좀 세게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히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네, 그때 한 말씀. 말씀. 예. 네, 사실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약간은 좀 위험한 말씀일 수 있거든요. 뭐냐면 충치라고 하는 것 잘 못하면 예방 안 되고 관리도 안 됩니다. 잇몸 마사지도요. 잘못하면 상처만 나고 통증만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방법 그리고 제대로 된 방식대로 관리하고 예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 강의만 듣고만 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치과를 가셔가지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좀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린 특강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치아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의료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자기 내 것만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네. 깨닫게 되는 그런 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강의 내용 잘 새기셔서 100살까지 사용하는 건강한 치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